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호흡보조기 자부담 계획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숨쉬는 것조차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호흡보조기 이용 대상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솔립 기자입니다. 네, 숨 쉬는 게 혜택은 아니잖아요. 호흡보조기를 착용한 채 방 안에 누워있는 서혜영 씨와 그의 동생 보민 씨. 이들은 근육 기능이 갈수록 약해지는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신경근육 질환으로 발병 이후 점진적인 근력 감소로 인해 호흡 근육 등이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호흡보조기는 단순 보조도구가 아닌 생명 유지 장치나 다름없습니다. 많이 위험했죠. 의사 선생님들은 다 그냥 가망이 없다고 병원 갈 때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호흡기를 사용하고 이러니까 건강도 더 좋아졌어요. 이런 서 씨 자매에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국고보조로 호흡보조기 대여료 전액을 지원받았는데 앞으로는 돈을 내야 해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호흡보조기 임대 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로 전환하는 계획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국고보조로 호흡보조기 전액을 지원받던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75.9%가 요양비 본인 부담 10%의 부담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부담 요양비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환자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재산이 최저생계비 300% 미만, 부양 의무자 기준 500% 미만이라면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근육병 환자 대상자의 4인 가족 월 소득이 500만 4,987원 미만, 자산이 2억 7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국가가 자부담을 모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보면 기존 사용자들은 자부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서 씨는 생각이 다릅니다. 생명 유지 장치나 다름없는 호흡보조기에 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라며 호흡보조기 이용 대상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증명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는 최소 월 60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 몇천만 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호흡보조기 자부담 시행은 당사자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가족과 살 수 있는 장애인들이 없어질 거죠. 왜냐면 소급자가 지원된다니까 가족과 함께 있는 장애인들을 지원해줘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가족과 분리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호흡보조기 이용 대상자들의 반발에도 자부담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정부. 이용 대상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지 의문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는 없어서 안 될 제도입니다. 지자체마다 이들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장애계가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익선 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에서 시행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24시간 보장 지원 사업을 받으며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보장받기도 했고 이로 인해 장 씨는 자신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지자체의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사업 규제에 움직임을 보이며 장 씨처럼 현재 24시간을 보장받고 있는 최중증 장애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부도 24시 폐지라니요. 복지 과잉이라니요. 우리 어머니와 동생, 우리 가족들은 우리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없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장애계는 지난 10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폭넓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규제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지난해 6월 호흡기가 빠지면서 사망까지 이른 고 오지석 씨처럼 활동 보조인이나 보호자가 없을 경우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애초에 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활동 지원 서비스 외에 추가 지원은 중복 복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애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는 하루 24시간 보조가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54%만 제공하는 13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11시간을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복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장애계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경찰 측의 제지로 인해 끝내 무산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유치원의 아동학대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동학대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인천시 연수구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피해 아동의 가족은 물론 전국의 학부모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후 어린이집의 CCTV 의무 설치 요구가 빗발쳤고 진통 끝에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폐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치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과실 등 다소 모호한 기준이 적용됐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아동학대도 폐쇄 명령 기준에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치원의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며 유치원의 책임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올해 안에 추진해 내년 3월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 농인연맹 총회에서 남한과 북한의 대표단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날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 등 한국 대표단은 북한 대표단인 로경수 단장과 조선농인협회 오중걸 회장, 리국진 부회장 등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대표단은 북한 대표단에게 한국농아인협회에서 발행한 한국수어사전과 한국수어 교재를 증정했습니다. 한편 이번 만남은 독일의 로버트 그룬툰 씨가 북한 청각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청해 성사됐습니다. 남북 대표단은 한국과 북한 청각장애계의 활발한 교류와 더불어 남북 간의 수어 어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만나 수어 어휘 통일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와 함께 가을 신학기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개학 초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기구 등의 세척, 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과 보관 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입니다. 과학자가 학교를 찾아가 놀이처럼 과학을 깨우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멘토, 멘티가 돼 부족한 지식을 메워주는데 여기에 재미까지 더해 학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중학교 과학 시간입니다. 유리병에 여러 용액을 넣고 가루를 더하자 거품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또 병에 든 액체를 돌리니 색이 계속 변합니다. 마술처럼 보이지만 사실 산소 포화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산화 반응 실험입니다. 나일론이 합성섬유라고만 배웠다면 이곳에서는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론만 배우고 이런 거는 처음 배워보는데 되게 뭐랄까 좀 독특한 것 같고 되게 신기해요. 저희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 해보니까. 수업을 진행하는 이들은 수원대학교의 학생과 연구원들로 직접 학생들을 찾아와 다양한 과학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교과서에 이제 부분에 있어서 있는 거 있으면 거기서 조금 심화되고 이제 좀 더 쉽게 학교보다 공부를 배우는 거기보다 노는 느낌으로 실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지난 200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과학 멘토 사업. 올해는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IT와 바이오, 항공 로봇 등의 프로그램을 도내 8천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과학자와 만남을 통해서 과학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고 이공계 진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들의 과학적 꿈을 키워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밖으로 나온 과학이 흥미 유발은 물론 미래 과학자가 될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재단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소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0일 탈시설 긴급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날 긴급지원 대상자 김모 씨와 민모 씨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체험홈에서의 자립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긴급지원 사업은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환자가 야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올해 30개소 확대해 공모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공모에 신청할 병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9월 11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선정이 되면 보조금과 언론, 포털 등을 통한 홍보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지하철 5, 6, 7판 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장애인 신입사원 총 20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는 사무와 차량, 기술, 시설 등 4개 분야이며 입사 지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접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 범죄의 급증으로 교육계는 물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과 성희롱 등에 연루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 고등학교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상대적 약자인 것을 고려한다면 미처 밝혀지지 않은 실상은 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이슈는 비단 교육계뿐만 아니라 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 내부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과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사람들의 이러한 추악한 행태는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며 성범죄를 포함하여 사회를 멍들게 하는 모든 범죄는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일벌백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이러한 참담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벌보다 시급하고 중요하게 염두에 둘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복지의 시작이자 사회 유지의 기본 전제이기에 관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자로 사람을 뜻하는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에 서 있는 모양을 담은 상형문자입니다. 즉 사람은 단수가 아닌 복수로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내가 기댄 이 또는 나에게 기댄 이가 사라지면 나 역시 사회에 올곧게 서 있지 못하고 대지에 드러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하게는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나 사소하게는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한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한 행동과 내가 내뱉은 단어가 내 주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한테 당연한 것이 남한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당연한 정답이 누구에게는 오답일 수 있습니다. 내가 타인과 관계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은 그냥 머물렀다 떠나는 정류장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지이자 종착지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흡 보조기가 있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호흡기가 없으면 더 이상의 삶도 없습니다. 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힘겹게 숨쉬고 있는 이들에게 비용을 운운하는 것. 이것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처사라 할 수 있을까요?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